반갑습니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 저는 안동에서 13년째 사주상담을 업으로 이어오고 있는 기사생입니다. 요즘 사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장사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 문제에 부동산 걱정까지 한꺼번에 겹치면 마음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무겁던 여름 더위도 조금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지고 하늘도 높아졌습니다. 역시 계절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2026년 병오년 9월 정유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무술생 선생님들에게 사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과 문서, 오래 붙잡고 있던 문제의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뒤에서는 땅과 집의 매도, 이번 달 가까이 하면 힘이 되는 띠 3분과 조심해서 대해야 할 띠 3분, 행운의 숫자 7개까지 차례대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가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도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은 마음으로 읽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영상 아래 적혀있는 번호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9월 정유월은 지난 8월 병신월과는 결이 확실히 다릅니다. 지난달 병신월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길지 정리의 방향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확신이 부족할 수 있었고, 집을 팔가 싶다가도 조금 더 기다리고 싶고, 사람을 멀리해야겠다 싶다가도 오래된 정 때문에 다시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유월로 넘어오면 애매하게 붙잡고 있던 것의 값어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병신월이 가지를 솎아내는 달이었다면 정유월은 남아있는 열매가 정말 먹을 만한 것인지 상품으로 내놓을 만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달에 가깝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에게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술이라는 글자가 병오년의 화기운을 마지막에 거두는 역할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병오년은 불이 강합니다. 특히 무술생 선생님들은 술이 있기 때문에 병오년의 오와 연결되면서 불의 흐름을 더 크게 체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사람 일도 많고 돈 문제도 많고 자녀나 가족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야 하는 일이 반복됐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 정리되나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쉬려고 하면 누군가 연락이 오고 조용히 있고 싶은데 주변에서 계속 역할을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월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유금은 결과를 세밀하게 따지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무조건 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 가운데 무엇이 실제로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계속 마음을 써야 하는지,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이 땅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자녀에게 계속 같은 방식으로 돈을 지원해도 되는지를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특히 무술생 선생님들은 한번 책임을 맡으면 오래 끌고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끝내야 할 일도 너무 오래 붙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끈기가 복이 되는지 부담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전반적인 운세를 보면 9월에는 밖으로 크게 확장하기보다 내 주변을 재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재산 문제, 가족 간 역할, 오래된 인간관계, 사업장의 비용 구조, 부동산 매도 문제처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손보는 쪽에서 성과가 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 몇 년 전부터 생각만 해오던 일을 구체화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특히 자녀와 재산 이야기를 계속 미뤄온 분이라면 이번 달에는 감정적으로 다투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인 대화를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이번 달 재물운은 돈의 크기보다 돈의 고정비와 유출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병오년은 화가 강해서 쓸 일이 많았습니다. 가족 경조사, 자녀 문제, 집수리, 병원비, 생활비처럼 하나씩 보면 감당할 만하지만 모아놓고 보면 꽤 큰 돈이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월에는 수입을 더 늘리는 생각만 하기보다 먼저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책임감이 강해서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자녀를 도와주는 것과 내 노후 기반을 비워버리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렵다고 하면 계속 도와주고, 손주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보태주고, 형제에게 부탁을 받으면 외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활이 흔들리는 정도까지 내어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누군가를 돕기 전에 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가 충분한지를 먼저 보십시오. 돈을 빌려주는 문제는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돈이 섞이면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람 문제와 돈 문제가 연결되기 쉬운 해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내어줬는데 갚는 날이 늦어지면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이 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처음부터 어렵다고 선을 긋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투자에서도 무리한 승부를 피하십시오. 무술생 선생님들은 한번 확신이 생기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이 끈기가 손실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손실난 자산을 무조건 본전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고집일 수 있습니다. 정유월에는 내가 왜 이 투자를 시작했는지 다시 살펴보고 처음의 이유가 이미 사라졌다면 전략을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수익이 난 자산은 계속 욕심내기보다 일부라도 실제 내 돈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흐름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반년 안에 들어갈 큰 돈이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병원비, 자동차 수리, 집 수리, 보험, 세금처럼 예정된 돈이 있다면 먼저 따로 빼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무술생 선생님들에게는 돈이 얼마 있느냐보다 그 돈을 언제 어디에 써야 하느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문서운과 부동산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이나 땅을 몇 달째 내놓고 기다리는 무술생 선생님이라면 이번 정유월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정유월은 가격과 조건이 구체화되기 쉬운 달입니다. 지난달까지는 그냥 문의만 오거나 보러 왔다가 연락이 끊겼다면 이번 달에는 실제 협상 이야기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가능한지, 잔금은 언제인지, 집을 언제 비워줄 수 있는지처럼 현실적인 내용이 오갈 수 있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보유한 집이나 땅이라면 그 안에 가족의 시간과 기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마음속 가격이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는 추억이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이번 달에는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집을 파는 분이라면 주변 최근 거래 가격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예전에 최고가가 얼마였다는 것보다 최근 몇 달 사이 실제로 얼마에 거래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희망하는 가격과 시장 가격이 너무 멀다면 거래가 오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급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크게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상태도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오래 살던 집은 내가 익숙해서 불편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가구를 줄이고 환기를 자주 하고 조명을 밝게 만들어 보십시오. 매수자 입장에서는 큰 수리보다 첫인상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유월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더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을 팔고 계신 선생님들은 소문보다 서류를 보십시오. 누군가 앞으로 개발된다고 했다, 도로가 생긴다고 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오른다고 했다는 이야기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실제 개발 계획이 있는지, 도로 접근이 어떤지, 지목과 용도가 무엇인지, 주변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좋은 말보다 확인 가능한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무술생 선생님들은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마음 때문에 매도 시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면 가격이나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유가 분명하다면 조급하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집이나 땅을 넘기는 문제도 이번 달에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증여든 명예 이전이든 한번 해놓고 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넘기기보다 내 거주권과 생활비가 충분히 확보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달 문서운은 빨리 처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사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무술생 선생님이라면 이번 달에는 오래 유지해온 방식 가운데 무엇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잘 되던 방식이 지금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손님이 달라졌고 소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고정비와 재고부터 살펴보십시오. 월세, 전기료, 직원 비용, 재료비, 배달비처럼 매달 나가는 비용 가운데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매출이 조금 줄더라도 이익이 남는 구조라면 괜찮습니다. 반대로 매출은 큰데 실제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정유월은 보여주는 규모보다 실제 수익을 따지는 달입니다. 오래된 거래처와의 관계도 다시 살펴보십시오. 의리 때문에 계속 거래해왔지만 조건이 너무 불리하다면 협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한번 사람을 믿으면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장점이지만 거래에서는 서로에게 이익이 있어야 관계도 오래 갑니다.
직장에 계신 분이나 자녀 사업을 돕는 분이라면 내 경험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의 경험은 분명 귀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다고 해서 자녀도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달에는 내 방식대로 해라보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전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조언은 주되 결정은 상대가 하게 두는 것이 관계를 편하게 만듭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특히 말의 날카로움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평소 참고 참다가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말을 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유월의 유금이 들어오면 이런 단호함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서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맞는 말이라도 부드럽게 표현하십시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예전의 일을 다시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에게 오래된 재산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내가 그랬다라고 하면 현재의 문제보다 과거 감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이 재산 문제라면 재산 문제만 이야기하십시오. 과거의 서운함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의 문제를 대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띠 선생님들은 의리가 강해서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나서서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병운년은 사람의 감정이 쉽게 섞입니다. 처음에는 남을 돕는 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싸움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할 몫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십시오. 건강운을 보겠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여름에 열기가 빠지는 과정에서 피로가 뒤늦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더울 때는 정신없이 움직여 몰랐는데 선선해지면서 몸이 처지고 무거워지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리해서 활동량을 늘리기보다 수면과 식사 리듬부터 일정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건조한 땅의 성격이 있고 정유월의 금도 건조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명리적인 상징으로는 호흡기, 피부, 장의 컨디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소 기침이 잦거나 피부가 쉽게 마르는 분이라면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십시오. 물도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허리와 관절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날씨가 좋아졌다고 갑자기 등산을 오래 하거나 이 일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면 다음날 몸이 힘들 수 있습니다. 69세의 몸은 젊었을 때와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지 많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불편함이 계속되면 실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음 건강에서는 책임감에서 조금 내려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이 마음이 몸까지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결해야 할 일은 자녀에게 맡기고 배우자가 결정해야 할 일은 배우자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에게 이번 달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인띠 3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랑이띠입니다. 개와 호랑이는 함께 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관계입니다. 호랑이띠 사람은 무술생 선생님들이 너무 오래 망설일 때 행동할 계기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부동산 문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가져오거나 사람을 소개해주는 역할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띠입니다. 개와 말 역시 같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띠 사람은 무술생 선생님들에게 추진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에는 무조건 빨리 움직이는 것보다 이미 검토한 일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말띠가 진짜 귀인입니다. 무작정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은 귀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토끼띠입니다. 개와 토끼는 서로 합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토끼띠 사람은 무술생 선생님들의 거친 말을 부드럽게 바꿔주거나 가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형제의 재산 문제처럼 감정이 섞이기 쉬운 상황에서는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주는 토끼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유월에는 토끼띠 자신이 묘유의 충을 받는 흐름도 있으니 그 사람이 본인 문제로 힘들다면 무리하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조심해서 대하면 좋은 띠 3분입니다. 먼저 용띠입니다. 개와 용은 서로 강하게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특히 집이나 땅, 가족 재산처럼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에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용띠와 돈 이야기를 할 때는 감정보다 조건을 먼저 정하십시오. 두 번째는 닭띠입니다. 이번 달 자체가 닭의 기운이 강한 정유월이기 때문에 개띠 선생님에게는 사소한 말도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닭띠 사람이 맞는 이야기를 해도 지적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그 말 가운데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세 번째는 소띠입니다. 개와 소는 서로 자기 기준이 강해지면 관계가 뻣뻣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돈과 책임 문제에서는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함께 해야 한다면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띠 하나만 보고 사람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나를 도와준 용띠 가족이라면 그 사람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귀인 띠인 말띠라고 해도 항상 투자 실패를 부추기거나 돈 문제를 만든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신뢰와 행동이 띠보다 우선입니다. 이번 달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행운의 숫자는 6, 9, 14, 20, 27, 32, 46 이렇게 7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날짜를 고르거나 작은 선택을 할 때 기분 좋은 상징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당첨이나 큰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니 가볍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달의 개운법은 쌓아두었던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한 번 내 것으로 들어온 것은 오래 가지고 가는 편일 수 있습니다. 옷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서류도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는 서랍 하나라도 비워보십시오. 오래된 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통장, 몇 년째 입지 않는 옷을 정리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만 남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개운법은 내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해도 어디까지 도와줄지 금액과 기간을 정하십시오. 형제가 부탁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십시오. 사업에서도 모든 일을 직접 하지 말고 맡길 것은 맡기십시오. 책임을 나누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티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집이나 사업장의 바닥과 입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에게 토의 기운은 터전과 연결됩니다. 현관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고 있다면 정리하고 사업장 입구가 지저분하다면 깨끗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큰 개운을 위해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매일 밟고 지나는 공간을 단정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 달에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버티는 것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은 참고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도 조금만 더 기다리고 힘든 관계도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월에는 버티는 것과 방치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다릴 이유가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이유가 없다면 전략을 바꾸십시오. 반대로 화가 났다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끊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거래한 사람인데 한 번의 문제로 관계를 끝내거나 집이 안 팔린다고 갑자기 가격을 크게 낮추거나 자녀가 서운한 말을 했다고 지원을 전부 끊는 식의 극단적인 결정은 피하십시오. 정유월의 정리는 냉정한 파괴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기는 정리입니다. 이번 달을 현명하게 보내는 법은 단단함은 유지하되 방향은 유연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은 지키십시오. 하지만 방법까지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이 안 팔리면 중개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장사가 안 되면 품목을 줄일 수 있으며 자녀와 대화가 안 되면 말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목표와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지난 8월 병신월에 무술생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면 이번 9월에는 그것을 실제 조건으로 바꿔야 합니다. 집을 팔 생각이었다면 가격 기준을 세우고 사업을 줄일 생각이었다면 어떤 비용을 먼저 줄일지 정하고 가족 재산 문제를 풀고 싶었다면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마음만 먹는 것보다 숫자와 날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9월 다음에는 10월 무술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술생 선생님들에게는 본인의 무술이 그대로 들어오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9월에 무엇을 정리했느냐가 10월에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구조를 잘 정돈해 놓으면 다음 달에는 기반을 다지고 마무리하는 힘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문제를 그대로 끌고 가면 10월에는 그것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9월이 무술생 선생님들에게 중요한 길목이 됩니다. 1958년생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 이번 정유월에는 무조건 큰 행운만 기다리기보다 내 삶에서 무엇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잘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내놓은 집이나 땅에는 말뿐인 관심이 아니라 실제로 조건을 맞춰볼 사람이 들어오고 여러 곳으로 새어나가던 돈은 하나씩 막히며 가족 사이의 오래된 문제도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화로 풀리기를 바랍니다. 장사를 이어가시는 선생님들에게는 불필요한 비용은 줄고 실제 손에 남는 이익이 커지며 몸이 지친 분들에게는 가을 바람과 함께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집이 좋은 조건으로 팔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좋고 자녀가 걱정 없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소원도 좋고 내 건강이 오래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좋습니다. 남겨주신 소원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영상 아래 적혀있는 번호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같은 1958년생 무술생 개띠라 하더라도 태어난 달과 날, 현재 지나고 있는 대운에 따라 9월의 돈 흐름과 매매운 사람운과 건강운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이번 9월에 꼭 필요한 문서는 순조롭게 움직이고 지켜야 할 재산은 단단하게 지켜지며 불필요한 인연과 걱정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남은 병오년 하반기를 편안하게 이어갈 수 있는 좋은 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